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기괴한 수호령. 저에겐 이미 6개월 가까이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연상이고요. 지난 몇 달 동안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비교적 순탄하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저께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하고 거나하게 술을 몇 잔하고 노래방 가서도 한잔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새벽 1시쯤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좀 취했고 여자친구도 취기가 확 오른 상태여서 둘 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기에 남자의 본능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친이 깔깔거리며 평소 웃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얘가 술이 취해서 일어나 오늘은 관두자 하고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지만 명백히 여친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난 지금 지연이가 아니야. 난 지연이의 수호령이다. 뭐 물어볼 거 없나? 라고 잠꼬대 비슷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거 없으니 빨리 자.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잠꼬대라고 하기엔 아주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치고 말끝을 흐리는 것도 없었고 딱 부러지는 말투와 음성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다시 여자친구가 난 정말 오기 어려운 신이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물론 목소리는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지만 여자친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다기보다 일단 내가 질문한 어떤 것에 대해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라든지 우리 가족만 알 수 있는 비밀들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싶었지만 대답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참고 아무 일 없는 척. 빨리 자라. 취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집안의 전등이란 전등은 다 켜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신문을 보다가 다시 침대로 가 잠이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출근한 뒤에 카톡으로 여자친구에게 농담하듯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웃으면서 나 어제 되게 취했나 보네. 술 먹은 사람이 말하는 걸 믿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한참 뒤에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얼핏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수호령이 있어서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어. 아버지는 그게 용신이라고 하는데 뭐 믿든 말든 상관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큰 굴곡 없이 잘 살아왔던 거고 그래서 계속 참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그제서야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술을 마시면 잠깐씩 수호령이 오시는데 그게 어제일 줄은. 그리고 네가 그 모습을 볼 줄이야.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와 엄마의 친한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네요. 물론 그때 여친은 어려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 약간 무당기가 있는 분이셨다고 하대요. 그렇게 엄마와 엄마 친구가 술을 홀짝홀짝 하는데 여자친구에게도 술을 살짝 권했나 봐요. 그런데 그땐 좀 어려서 취기가 빨리 돌았나 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그저께 봤던 그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자 여자친구의 엄마는 놀란 나머지 얘가 왜 이러느냐 물었고 무당기가 있는 엄마의 친구는 잠깐 신이 온 것 같다라고 했더랍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목 놓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고 그 후로 여자친구의 엄마는 절대로 밖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간추린 내용이고 제가 주목하는 점은 과연 그 존재가 수호령이 맞느냐 수호령이 맞다면 왜 그리 서럽게 울었느냐입니다. 여친 말로는 자기가 너무 부모님 말을 안 들으니 수호령이 힘들어서 그렇게 울었나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수호령이 울기도 하는 건가요? 정말 여친에게 그 존재가 왔다면
원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중인데 너무 고민이 돼서 이렇게 넋두리 겸 말씀드립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계속 결혼을 재촉 중이고 여자친구도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의문이 생기고 있고 또 여친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면 정말 잘 될 수 있어. 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기운을 가졌거든. 이게 그 수호령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저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그 수호령인지 뭔지 아는 그 신이 온 거요? 라고 물었더니 평소에는 온 적이 없고 술을 마실 때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땅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흔히 말하는 엄친아도 아닙니다.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이 사실을 모두 아는 여친과 여친 가족이 올해 내로 결혼을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내가 너무 잘해줘서 우리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보고 널 사위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은 뭔가 결혼을 빨리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혼자 상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네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밝히자면 그 여친의 전 남친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지난해 6월중 유명을 달리했고 저와는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근데 어제 여자친구가 아주 잠깐 흘러가는 말로 전 남친도 나한테 나쁘게 해서 벌 받은 거야. 그러니 나한테 잘해. 전 남친이 사망하기 직전 바람을 피우고 여자친구를 심적으로 많이 괴롭게 했다는 건 익히 들었는데 막상 저 말을 들으니 순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참고 태어난 척 웃으면서 알았어 잘할게 라고 얼버무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오싹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벽장 속의 귀신이 나를 따라왔다. 어릴 적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뒷산 깊은 곳에 들어간 적이 있다. 30분 정도 걷자 폐가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잔뜩 들떠서 폐가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방이 3개인 집이었다. 거실에는 야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어서 친구들은 기뻐하며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닥 흥미가 없었기에 옆에서 곁눈질이나 하다 다른 방에 들어가 보았다. 다른 방에 들어갔지만 딱히 가구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벽장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벽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약간 뚱뚱한 아줌마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생각조차 못한 모습에 나는 공포라 의문보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몇 초 있어도 아줌마는 등을 돌린 채였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벽장 문을 닫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에 손을 댔다. 그런데 벽장 문에 손을 댄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어서 눈 부분이 검은 구멍이었다. 벌린 입 안에는 이빨이 없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손살같이 도망쳤다. 계속 울면서 집까지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냉정을 되찾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산속 깊은 곳에 간 것을 혼날 것 같아서 나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공포를 치우기 위해 게임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게임기가 있는 방에는 벽장이 있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벽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벽장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아줌마가 보였다. 나는 졸귀하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벽장에 아줌마가 있어. 어머니는 나를 달래고 벽장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무서워서 부엌에서 혼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오셔서 나는 조심스럽게 확인하러 갔다. 어머니는 벽장을 연 채로 어디에 아줌마가 있다는 거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아직 벽장 안에 있었다.
그리고 눈알이 없는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거기서 나는 기절했다. 그 이후로 나는 벽장이 있는 방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지금도 벽장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3번 그 아줌마를 봤지만 볼 때마다 조금씩 벽장에서 나오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